한 가지 더 있었는데,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에서 자, 매출도 목적이 아니야. 그러니까 성공을 얘기할 때 뭐가 그럼 기본적인 매트릭이냐를 따졌을 때 매출도 아닌 것 같고 수익도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시너지 측면에서 기존의 OTT 사업을 보강해주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봅니다. 라고 하려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OTT 산업이 이 시장이 점점 레드오션 되는데 이런 캐릭터 상품들이 팔리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갔던 고객들이 다시 돌아올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런 몰이 있기 때문에 또는 이런 상품들이 팔리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구독이 점점 이제 멤버십을 이렇게 확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가 돼야 되는데 저는 약간 메가 트렌드 관점에서 지금 10대들은 유튜브나 넷플릭스에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그 뭐죠 로블록스 메타버스스러운 플랫폼에서 시간 더 많이 보내고 있거든요. 과연 넷플릭스가 다음 세대에도 여전히 지금처럼 OTT에서 수익권에 있을 거냐? 그거는 이런 캐릭터 사업으로 그게 과연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넷플릭스가 이커머스 플랫폼인 쇼피파이와 협업하여 이제 넷플릭스 컨텐츠 보틱 상품 온라인 판매물인 넷플릭스 샵이 성공할 것이라는 가설을 기반으로 이 내용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 내용을 한번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부족한 점이 많아서 다시 한번 이제 발표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제 가설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 쇼피파이가 어떤 회사인가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말하는 보틱 상품이 어떤 것인가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쇼피파이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에 있는 이제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판매 업체들의 온라인 스토어를 만드는 일을 도와주는데 지금 약 175개국에서 170만 업체가 사용하고 있고요. 온라인 스토어 디자인, 페이먼트, 마케팅, 뭐 쇼핑을 제공하고 2020년도 매출이 약 29.3억 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가 여기서 말하는 콘텐츠 부틱 상품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는 이미 이제 월마트나 아마존 등과 계약을 맺고 콘텐츠 관련 제품을 판매 중인데요. 뭐 옷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이제 소비재 상품이라든지 이제 넷플릭스 샵에서 판매할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아티스트다든지 아니면 인지도 있는 브랜드들과 함께 만들어서 조금 더 높은 가격대를 형성해 이제 트렌디함을 바탕으로 이제 만드는 그런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틱 상품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샵에서만 이제 판매하는 그런 상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저번에 이미 이것을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어, 내용이 이미 어느 정도 저번에 있던 그 내용이 포함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넷플릭스 샵이라는 게 최근에 만들어져서 향후 미래에 성공할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바탕으로 가설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왜 성공할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고객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대규모 구독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좀 잠재적 구매자층이 구매자층을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구독자가 약 200명, 2억 명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구독자 증가율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으나, 구독자 수 자체는 아직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 구매자층이 그만큼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넷플릭스 샵이 중요한 게 부틱 고객을 타겟으로 한다는 것인데요. 이제 브랜드 인지도를 기반으로 만든 것이고 또 익스클루시브한 제품만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가 지불 의사가 있는 고객을 타겟하는 것이어서 판매당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어, 또, 또 이제 다른 제품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를 맺은 뭐 월마트나 아마존에서 더 효율적으로 제작하고 배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넷플릭스 샵만의 어떤 이런 특이점이 있어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 부분에서 보자면은 이제 OTT 컨텐츠와 시너지를 이뤄서 더 많은 고객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인기 있는 OTT 제품을 실물로 이제 소비하고 싶은 팬들에게 판매를 하면서 팬들의 이런 팬심을 더 높여줄 수 있고 또 이제 단기 컨텐츠가 아닌 인기 있는 이제 장기 컨텐츠를 바탕으로 제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이제 대표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넷플릭스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이고 그 나라를 맞춤형으로 이제 만든 그런 컨텐츠물이어서 사람들이 보기만 하고 이렇게 막 그 제품을 실적으로는 안 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좀 더 생각을 해봤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기 인기 시리즈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얘가 이제 하우스 오브 카드라든지 뭐 스트레인저 띵스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우스 오브 카드를 다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하우스 오브 카드 관련된 그런
소비재가 있으면 저 같으면 이제 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뭐 넷플릭스 제품 콘텐츠를 바탕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제가 없고요. 뭐 라이센스 허가를 받지 않은 상품을 이제 다른 업체에서 만들어서 판매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또 이제 높은 시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018년에 디즈니는 리테일 상품 판매로 547억 불, 워너미디어는 110억 불, 뭐 포켓몬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30억 불 매출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넷플릭스가 얼만큼의 이런 시장성을 보일지는 몰라도 지금 넷플릭스가 생각하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거듭나서 뭐 워너미디어급의 그런 회사로 거듭난다면은 어느 정도 좀 의미 있는 이 소비재를, 그러니까 멀천다이즈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매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높은 시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차원에서 보자면은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한 인재를 일단 확보했다는 측면이 있고요. 전 나이키 제품 전략 부사장을 이제 현재는 이제 넷플릭스 소비자 부사장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쇼피파이라는 이제 넷플릭스가 배달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스토어 운영이라든지 온라인 스토어 마케팅 같은 게 이제 부족할 수가 있는데 그런 역량 자체가 없으니까 쇼피파이와 협업을 함으로써 이런 것은 이제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OTT로서 많은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자체 투자금으로 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판매되는 상품이 독자적 콘텐츠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에 따로 이런 경쟁 상대는 없다고 생각을 들고요. 이제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디즈니라든지 다른 이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있는 회사들이 이런 경쟁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넷플릭스는 결과적으로 디즈니와 같은 그런 회사로 커가기를 원하는 것으로 저는 이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디즈니가, 여러 분야에서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 것처럼 넷플릭스도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좀 양자 구도를 형성하려고 하지 않을까. 뭐 당연히 뭐 유니버스 스튜디오나 팍스나 많은 그런 미디어 업체들이,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이 있지만, 여러 분야로서 이제 확장함으로써 넷플릭스도 이런 OTT에 머물지 않고 이제 이런 총체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OTT 컨텐츠를 기반으로 이제 대규모 잠재적 고객층을 이미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고 부족한 역량은 있지만 이런 역량은 쇼피파이와 협업으로 충당을 해서 넷플릭스 샵만의 이런 부틱 제품을 넷플릭스 컨텐츠를 원하는 팬들에게 제공함으로써 OTT와도 시너지를 얻고 또 시장성이 높은 이런 분야에 진출함으로써 추후에는 좀 높은 매출을 올리면서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지난번에 제가 챌린지했던 포인트에서 되게 특별한 포인트에 그 많은 내용들이 보완이 됐네요. 일단은 넷플릭스는 약간 컨텐츠 사업만 했었는데, 이 리테일 비즈니스를 어떻게 다 할 거냐. 예, 쇼피파이와 그 외에 협업해주는 뭐 업체가 더 있었죠. 월마트인가요? 뭐, 월마트하고 같이 해서. 뭐 네, 이렇게, 월마트, 뭐 예, 아마존 그런 아마존. 업체들이랑 네. 풀필먼트니 뭐 제품 MD니 뭐 이런 것들은 다 그쪽에서 해줄 거고, IP만 일단 제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죠? 이제 낮은 어, 상품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뭐, 그래서 그런 역량적인 캐퍼빌리티 관점에서의 어떤 한계성, 이거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봅시다. 근데 지금 M님이 주장하시는 가설에 조금 더 클래리파이 필요한 게 성공한다라는 관점에서 어떤 의미에서 성공이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얘기들에서 여전히, 음, 이거 뭐, 어떤 사업이라고 불러야 되지? 이 리테일 사업? 예. 이커머스? 이커머스 사업을 하게 됐을 때, 온라인 판매몰, 어, 넷플릭스 닷샵, 저 사업을 하게 됐을 때 매출이 확실히 늘어서 매출 기준에서 성공이냐? 아니면 지금 수익성 관점에서 수익성이 이렇게 뭐 조금 다운되고 있는데, 그걸 극복하고 다시 수익성이 확 개선되는 수익성 관점에서의 성공이냐?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수익성도 아니고 매출도 아닌데, 기존의 이 컨텐츠 비즈니스에 시너지가 있어서 점점 더 레드오션이 되고 있는 넷플릭스의 본업의 경쟁력이 확 증가하는 거냐? 이 셋 중에 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깊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지금 생각하기로는 생각으로 얘기해 보세요. 네,
아마 다 세 가지 다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 레드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실이 이제 뭐 디즈니라든지 HBO라든지 아마존 프라임이 진출하면서 레드오션이 된 건 사실이고 이제 넷플릭스가 OTT 시장에서만 이제 OTT 시장은 어느 정도 포화가 됐으니까 그것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수익성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분야로 진출해야 되는데 그 수익성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제 생각에는 이제 리테일 분야라고 생각을 했고 이 리테일 분야에서 이제 이 넷플릭스 샵만을 통해서 이제 뭐 수익성을 올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넷플릭스 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그냥 볼 수 있는 그런 어, 포인트를 만들고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다양한 파트너들과 이제 제가 이제 읽은 그 기사에 따르면은 다양한 파트너들 이제 아마존 월마트들과 하는 그런 콜라보레이션에서 통해서 IP를 활용한 그런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더 많은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넷플릭스 샵 자체는 아무래도 그냥 좀 핀포인트를 주려고 하는 그런 좀 전략 차원에서이고 이 리테일 자체에 이제 진출했다는 거는 이제 말씀하신 뭐 수익성, 매출, 레드오션, 탈출 모두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어느 정도 매출 올려야지 성공이냐,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려야지 성공이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인 숫자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제 생각에는 수익성은 일단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파트너사가 해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쇼피파이가 온라인, 그러니까 리테일 관련된 IT 플랫폼을 다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풀필먼트나 제품 자체에 대한 수급은 아마존이나 월마트가 해줘요. 근데 아마존이나 월마트, 쇼피파이가 넷플릭스와의 협업에 목을 매는 되게 그런 위치가 아니잖아요. 월마트에는 디즈니 상품도 팔리고 정말 수많은 상품도 그대로 팔고 넷플릭스 더 얹어서 팔아요. 그래서 넷플릭스랑 뭐 협업한 게 잘 되면 좋지만 안 돼도 상관없어. 막 약간 이러는 거죠. 아마존도 그렇고 쇼피파이도 그렇고. 근데 넷플릭스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이 음. 사업이 망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제가 뭐 한 말씀만 붙이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IP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제 뭐라고 할까요? 비용이 많이 들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뭐 왜냐하면 이제 IP 자체를 주고 월마트에서 이제 판매하고 아마존에서 판매하고 그 뭐 제가 그 수익 구조를 정확히 보통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제 판매된 뭐 상품당 그 IP 수익을 얻어가는 구조로 만약에 구조 자체가 돼 있다고 하면은 손해는 나지 않을까. 손해는 손실 자체는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뭐 그냥 IP 사업 하는 거죠. 그죠? 캐릭터 이렇게 넘겨가지고 너네들이 만들어서 알아서 팔아. 거기에 몇 퍼센트 로열티 나한테 줘. 그거에 가까운 거죠. 그러면 그만큼 이제 수익성이 나오는 건데 그게 과연 넷플릭스의 기존 사업의 수익성 대비 얼마나 높을 거냐. 저는 그냥 그 수익성이 막 이렇게 되게 차별화돼서 기존의 사업보다 확실히 수익성이 좋아.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도 약간 그냥 뭘 만들어서 판매하고 이런 오퍼레이팅이 막 세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컨텐츠 확보해서 그거 이렇게 2억 명한테 쫙 뿌리는 약간 그냥 그 IP 사업 비슷한 걸 이미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가 레드오션이 되기 때문에 그 컨텐츠 확보하는 것 자체가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성이 뭐 계속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기존 거에서 더 이렇게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 뭐 그러면 오케이. 그거는 근데 기존에 했던 거랑 뭐가 다를까? 과연 이렇게 리테일 사업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 그냥 음, 자기 몰 하나, 자사 몰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판매하는 수준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보면 수익성에서 엄청나게 뭔가 개선되는 거가 크게 없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음, 네, 그게 있고, 그다음에 매출? 매출은 2억 명 중에 몇 퍼센트가 줄 거다. 약간 이것도 그냥 제 마음대로 챌린지를 해보면 매출이 기존에 성공했던 넷플릭스가 이렇게 성장 구도에 있을 때 좋은 컨텐츠를 이렇게 빵빵 터트리고 그걸로 수익을 내는 건 어느 정도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졌잖아요. 그러면은 이 히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이렇게 되게 성공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확률도 조금씩 떨어질 것 같은데 디즈니도 들어오고 아마존 프라임도 들어오고 뭐그 안에서 약간 나눠 먹기식이 되는데 그 기존의 OTT 사업 자체가
그럼 히트 상품도 약간 나눠 먹기식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 기존의 그 히팅, 그 힛 레이쇼보다 앞으로는 점점 떨어질 건데, 그럼 과거에 그냥 레거시로 이렇게 RP 사업을 계속 해먹어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결국에 히트 상품이 계속 빵빵 터지고, 그거를 이제 실제 물건 구매와 계속해서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는, 뭔가 조금 차별화된 something new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냥 만들어서 팔면 잘 될 거예요는 너무 나이브한 생각처럼 들려서, 왠지 모르게 챌린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매출 관점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우스 오브 카드 팔릴 것 같아요. 하우스 오브 카드도 팔리고 뭐 그 이후에 히트 콘텐츠가 뭐였죠? 아무튼 뭐 몇몇 개는 팔릴 것 같은데 킹덤, 하우스 오브 카드 이런 게 정말 매니아층 외에는 되게 디즈니처럼 모든 애들이 이렇게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엘사, 프로즌의 그 히트 상품처럼 그런 범용성을 가진 콘텐츠가 일단 별로 없다.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지적했던 거죠. 하우스 오브 네. 카드나 킹덤 이런 거는 되게 매니아층만 있을 텐데, 과연 그게, 그러니까 어벤져스만 해도 되게 범용적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어, 지금 히트 했던 것들을 보면 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또 그마저도 힛 레이쇼가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다. 왜? 경쟁이 치열해지고 컨텐츠 확보가 예전보다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좀 이제 다른,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 사업으로 매출이 막 엄청 이제 스카이로켓 하기는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에서 자, 매출도 목적이 아니야. 그러니까 성공을 얘기할 때 뭐가 그럼 기본적인 매트릭이냐를 따졌을 때 매출도 아닌 것 같고 수익도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시너지 측면에서 기존의 OTT 사업을 보강해주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봅니다라고 하려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OTT 산업이 이 시장이 점점 레드오션 되는데 이런 캐릭터 상품들이 팔리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갔던 고객들이 다시 돌아올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런 몰이 있기 때문에 또는 이런 상품들이 팔리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구독이 점점 이제 멤버십을 이렇게 확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가 돼야 되는데 저는 약간 메가 트렌드 관점에서 지금 10대들은 유튜브나 넷플릭스에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그 뭐죠 로블록스 메타버스스러운 플랫폼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있거든요. 과연 넷플릭스가 다음 세대에도 여전히 지금처럼 OTT에서 수익권에 있을 거냐? 그거는 이런 캐릭터 사업으로 그게 과연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제 매니아층 말씀하시는 거 관련해서는 이제 뭐 디즈니의 미키마우스라든지 뭐 어벤져스는 좀 더 이제 층이 넓은데 이제 뭐 킹덤이라든지 하스 오브 카드는 좀 더 매니아층이 적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이제 비용 대비했을 때는 그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이게 매니아층이라는 게 만약에 진짜 엄청난 그 뭐 큰 매니아층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매니아층이 생기면은 예를 들어서 뭐 워킹데드 같은 경우에는 팬들이 직접적으로 뭐 코미콘을 여는 것처럼 넷플릭스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얼마나 이제 히트 상품을 더 많이 만들지가 관건이라고 저도 이제 그 관점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만약에 이 넷플릭스가 만든 그런 히트 상품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매니아층이 생기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그 비용 대비는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가장 이제 최근에 말씀하신 어린 고객층들을 이제 엔터테인먼트에서 봤을 때 이런 뭐 영화를 본다든지 넷플릭스를 보는 것보다는 로블록스라든지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 더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는 것도 이제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근데 이 넷플릭스가 그거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일단은 지금 강점이 OTT에 있기 때문에 그 청년들을 향한 그런 OTT를 좀 더 만들어내는 게 더 중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메타버스는 좀 더 넷플릭스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쨌든 저도 그냥 정리를 하자면 매출도 늘고 수익도 늘고 그리고 뭐 어차피 이거 판다고 엄청난 손해나 리스크 테이킹 안 되니까 이거는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한다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하는 게 굉장히 보기에는 킥윈 과제. 그러니까 쉽게 그냥 하나 해가지고 짧게 하나 뭔가 덧붙여서 할 수 있는 거인
거지. 약간 넷플릭스에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이 사업으로 넷플릭스 완전 환골탈퇴하고, 턴어라운드 되고, 완전히 이제 시장 지배력을 확고히 하고, 이런 거냐. 그냥 과거의 레거시, 그러니까 우리가 넷플릭스 대단하다라고 했던 것들에 그냥 그 레거시를 그냥 조금 더 이어가는 뭔가 일 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의 원래 비즈니스의 어떤 큰 변화 없이 그냥 자기가 이미 이제 확보해 놓은 열매를 이렇게 따먹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열매 하나 이렇게 따먹는 것 정도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큰 어려움도 없고, 큰 리스크도 없고, 그래서 확보하면 되는 수익이고, 매출이고, 그런 거지만, 큰 의미는 없는. 음, 저도 대표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이제 넷플릭스가 지금 이제 리테일뿐만이 아니라 뭐 게임이라든지 뭐 출판, 팟캐스트 이런 이제 다양한 분야로 이제 말씀하신 이제 퀵 윈스를 위해서 이렇게 진출하는 목적도 있는데 제가 또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걸 다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좀 더 이제 그러니까 몸을 불리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 다음 어떻게 보면 뭐 이게 메타버스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그런 제품이 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게 이제 퀵 윈스를 안 할 필요는 없으니까 매출을 올릴 수 있는데,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그걸 안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미 뭐 디즈니라든지 워너브라더스라든지 다른 대형 업체는 이미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받고, 넷플릭스도 어떻게 보면 그거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몸무게를 불리면서 좀 더 큰 기회를 노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해보면 넷플릭스는 기존에 성공했던 그 자기만의 강점, 그 차별점, 그 컨텐츠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내부적으로 이제 따먹을 수 있는 열매 다 따먹자.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좀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화두일 것 같긴 하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넷플릭스가 해야 되는 거는 또 다른 형태의 IP, 또 다른 형태의 컨텐츠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의 문제예요. 그죠? 네. 기존의 이런 OTT 사업 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컨텐츠, 그 중에서도 영화나 어떤 이런 형태 거는 이제 레드오션화 되고 있고, 그리고 이미 넷플릭스는 그 안에 잘하고 있어서 여기서 뭔가 변화를 꾀한다면 저 같으면 그냥 이렇게 우리 뭐죠, 하이브, 빅히트가 바뀌어서 하이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지 않은 컨텐츠 중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거 더 나가면 하이브가 하고 있는 것도 약간 메타버스를 위한 가상, 가상 세계에서의 뭐, 그 어떤, 뭐죠? 컨텐츠,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일단 전문성 없이 막 얘기하면 이 정도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들이 좀 있어서 예전보다 조금 더 설득력은 있는 것 같고, 분명한 거는 그, 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포인트도 좀 정리되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얘네들이 하는 무브먼트가 완전 어떤 뉴마켓 엔트리로 막 포장될 수 있는 건 아닌 거고, 그죠? 네. 이미 사업적으로 성공한 부분에 약간 브랜치를 이렇게 수익화하는 거다. 수익 사업화하는 거다. 라는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